그럼 교수님 어떻게 미술 치료가 이게 잠재되어 있는 기억들을 유효하게 기억하게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은 두뇌 없이 살 수 없죠. 그러면 기억도 두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그러면 두뇌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지? 답은 모른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얘기할 때 그 그림을 놓고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말로 해마, 영어로 하면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를 기억이라 그러면 아마 뭐 뇌과학을 하든지 뇌심리학을 하든지 한다 보면은 거의 공식처럼 기억은 히포캠퍼스 해마다라고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그러면 해마에 기억이 저장되어 있나 보다. 그리고 사실 해마가 손상된 환자들이 보면 기억이 형편없어요. 잘 기억도 못하고 해마에 기억이 있나 보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해마를 자극을 하면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건이 있고 그것이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원할 때 불러내는 게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영어로는 메모리 인코딩을 한다고 기억을 하는 걸 얘기하고, 불러내는 걸 리콜이나 리트리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해마를 자극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억을 불러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뇌과학 모델로 놓고 보게 된다고 한다면 해마라고 하는 건 우리는 기억의 터널이다. 해마라는 곳에 활성화를 통해서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실험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운동기억이라고 하는 건 장기기억화된 건가요? 운동기억은 장기기억화된 거는 맞는데 운동기억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제 기억이에서 얘기했을 때 까먹고 하는 거 제일 심각한 질병 뭡니까? 건망증 말고 노인들 많이 걸리는 거 치매죠. 네. 치매가 여러분들 뭐 잊어버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인간성 상실까지 이루어요.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끔찍한 질병이에요. 아주 이거는 20년 전에 치매라고 하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의사가 발견했던 건데, 뇌를 찍어봐도 뇌가 형편없이 돼 있는 어떤 일본에 있는 할머니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젓가락질을 하더라. 사실은 그거대로 한다 그러면 젓가락질을 못해야 돼. 모두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네네. 그러므로 인해서 운동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네. 또 다른 카테고리의 기억이 아니냐. 손해가 적었던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자, 그럼 교수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술 치료는 운동 기능을 활용하니까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올라오더라. 이렇게 이해해야 그거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기본적으로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된 상태 또는 가위질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미 그 운동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술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가위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연필질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또 다른 트레이닝을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운동기억에서 미술 치료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근데 미술 치료는 그렇게 운동기억을 연결시키는 장기기억의 개념이 아니라 무언가를 사건을 통해서 외우고자 하는 감성적인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기억도 상당히 큽니다. 우리 뇌가 참 희한한 놈인 게 지루한 거를 못 견뎌요. 여러분들 불고기 좋아한다. 불고기를 사흘 먹어보세요. 그러면 한 일주 동안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하고 나면은 유사하더라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 뇌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 보면 네.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그 지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이 되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고 브레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뭐 단기기억이 됐건 장기기억이 됐건 기억으로 가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것이 또 이제 나중에 들어간 몰입이라든지 집중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희열을 느낀다, 기쁨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기억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그때 1부 때 분명히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갈 때는 선호하는 사건이나 선호하는 사실이 장기 기억으로 가기가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론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치매 초기라든지 치매 어른들 미술 치료를 하다 보면은 회상요법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랬을 때 장기 기억에 선호하는 것에 대한 장기 기억화의 원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가족인지 몰랐던 분들이 또 풍경 사진을 보면서 여기 누구랑 갔었다.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 가족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런 매체를 통해서 나는 이게 떠오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풍경 사진 보여주고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어떤 사건들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네.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서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매개일 뿐이고 설악산에 갔던 모든 것들이 같이 연합적으로 한꺼번에 기억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불러내는 게 미술치료일 수가 있는 거예요. 회상 기억을 통해서. 미술 치료는 연합되어 있는 기억들도 연합시킨다. 그렇죠. 연합시키는데 역할을 한다. 다는 아니죠, 물론. 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도 어떤 거를 불러낼 수도 있고 한 거와 마찬가지로 네네. 지금 얘기 들었던 뭐 사건 기억이라든지 네. 또는 뭐 운동 기억이라든지 또는 팩토리얼 메모리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네네. 다 붙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제가 두 가지에만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최적화하게 진화를 했고 우리는 그래서 그 인간의 인체, 뇌를 포함해서는 영어로 wonder work of nature라고 그래요. 자연의 기적의 산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최적화가 도대체 뭐냐? 어떠한 중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딱 정해지게 되면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요. 예,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영어 발음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R하고 L 발음 구분합니까? 잘 못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민 간 아이들도 보게 되면 5살 이전에 미국 간 아이들은 그거 잘해요. 5살 이후로 가거나 10살 넘어서 간 애들도 나름대로 R과 L을 구분을 하긴 하는데 네이티브처럼 그쪽에 있는 애들처럼 100% 구분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성인 돼가지고 배운 사람들은 하루 종일 R, L 연습을 해봐도 70%는 쫓아오겠지만 못해요. 이유가 뭘까? 그 얘기는 우리 언어에는 RL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 자체를 우리가 그거를 눌러버리고 눌러서 다른 언어적인 거를 더 발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들도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네? 필요 없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아예 싹 죽여버리고 잊어버려도 유도를 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리고 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약점인데 그거를 오히려 강점으로 튕겨 나가도록 해서 기억을 더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몰빵 법칙인데 그게 이제 그 위너 테이크스 돌이에요. 승자 독식 개념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는 좀 끔찍한 질병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PTSD 외상후 장애 증후군인가요? 네. 그 우리는 또 끔찍한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대구에서 겪었던 그런 지하철 사고라든지 또는 뭐 배가 침몰했던 사건들, 사회적인 사건도 개인적으로도 있는 것들 우리가 못 잊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그때 당시에 받았던 충격이 커서 해마를 통해 가지고는 어떤 감정적으로 우리 몸속에 탁 픽스가 돼버린 워낙 자극이 강렬해서 탁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미 픽스가 되고 우리 몸속에서 영어로 해서 컨솔리데이션 고정화가 되어 있다는 고착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거는요. 아까 미술치료는 그 연합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 나오다가 이 두 가지는 왜 나왔을까요? 미술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합을 해서 불러낸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연합을 해서 불러낸다고 할 때 네. 연합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이다. 그럼 미술치료를 통해서 본인이 몰입을 하고 또 희열을 찾고 하게 된다면 네. 그 100 중에서 그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감성적인 틀에서 나머지 80은 버리고 뭔가 20만 가져오게 되는 메커니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게 두 가지다. 그렇죠. 하나 가장 최적화되거나 둘 너무 강렬해서 해마를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는 PTSD 같은 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그걸 통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렇게 되는 얘기하죠. 것이죠. 항상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에 많이 상처도 받게 되고 또 브레인 데미지도 있게 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 이제 미술치료에 어떻게 연합되는가라는 그 기전을 말씀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왜 자꾸 까먹지?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까먹어도 괜찮다고 하죠. 괜찮죠. 또 미술치료는 이 연합을 많이 활성화시키는데 이 연합이라는 게 결국 최적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충격적이어서 우리 장기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합해 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만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윤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네, 라고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이 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 번 더 총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있는다고요? 그게 어때서요인데 그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 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강점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망각하고 까먹고 하는 거 약점이라고 느끼죠. 쟤는 맨날 잊어버려. 그런데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으로 더 위대하고 좋은 걸 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된다.
그리고 미술치료는 강점을 갈 수 있도록 그걸 가속화시켜 주는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뇌와 미술치료에 대한 이야기 더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윤호은 교수님과 함께 계속 탐구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미술치료 공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